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인재 교수입니다. 오늘 날씨가 춥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교육적 화두인 인성교육에 대한 그런 논의를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신 여러 청중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학 교수로서 한 23, 4년 정도를 봉직해 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사범대학 윤리교육과에서 윤리교육과 윤리학을 전공하면서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예비교사들을 양성하는 교육대학교에서 주로 해왔던 그 연구와 강의가 도덕교육, 윤리학, 실천윤리이고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인성교육이 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저한테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비록 적지만 제가 그동안 이 인성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인성교육을 활성화시켜서 말 그대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인성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인성교육을 강조하거나 또는 가르쳐야 될 입장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인성교육의 일종의 객체 또는 대상자라고 말할 수 있는 어린 학생과 또 중고등학교의 청소년들, 더 나아가서는 인성교육에는 아마 연령의 차이가 없을 겁니다. 인간으로서 성숙한 삶의 자세나 또는 행동 장식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배워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인성교육의 어떤 연령이 딱 국한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 주로 이제 인성교육의 대상으로서는 초중등학교의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인성교육 하게 되면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사회, 가정 또는 더 나아가 국가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알고는 계십니다만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한번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데 주로 제 얘기는 인성교육의 대상인 우리 청소년들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걱정스러운 현실은 무엇이고 또 인성교육을 함께 해야 되는 중요한 한 축인 학부모님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또 걱정스러운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아서 우리가 학교나 가정 더 나아가 국가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아이들을 건전한 인성을 갖고 있는 훌륭한 민주 시민으로 커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이 청중분들께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크게 한 세 가지의 어떤 그 그룹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관심 대상인 이제 초중등학교의 교사분들도 와 계실 거고요. 아니면 이제 학교 교육은 아니지만 인성교육의 중요한 그 주체인 뭐 사회기관, 교육기관을 포함한 전 교육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도 있겠고요. 또 제 지금 보니까 잘 안 보입니다만 이제 결국 인성교육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청소년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한번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가 한번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왔는가, 무엇을 위해서 왔고 그렇다면 나에게 오늘의 그 화두인 인성교육은 무엇일까?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 인성교육이란 학생들에게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때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 학부모라면 나에게 자녀교육 또 인성교육이란 무엇일까? 나는 거기에 어떠한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또 학교 기관이 있다면 학교 기관으로서의 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고민하면서 오늘 모든 이 행사가 마무리될 때 저기 빈칸에 좀 답을 얻어가시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이제 그 인성교육의 어떤
객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함께 고민해야 되지만 그래도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짧고 여러 가지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의 경험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에게서 보여줄 수 있는 인성 교육과 관련해서의 걱정스러운 모습들을 최근에 신문에 보도됐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하나는 이 무자비한 신체적인 또는 언어적인 폭력이 우리 학교 현장에서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또 우리가 매번 한글날이 되면 언론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제가 최근에 한 10년 동안 쭉 리뷰해 보니까 갈수록 우리나라의 말들의 사용이 굉장히 척박해지고 속어나 비어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요즘 이 청소년들의 대화를 보게 되면 욕설이 개입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학생들의 언어 사용도 그 사람의 품격, 인격을 잘 드러내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징표이기 때문에 이거 인성교육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가정교육과 학교의 인성교육이 결코 분리되지 못하고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우리 모두를 좀 충격에 빠뜨렸던 그런 사건이 불과 한 달 전에 있었습니다. 10살배기 초등학교 학생이 57세 된 어른이죠. 사회적으로야 돈에 많고 적음, 지위에 높고 낮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인간이라고 하는 틀에서 봤을 때는 서로가 존중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또 아껴줘야 되는 그런 상호 관계 속에서 돈이 우선시되고 또 지위가 우선시되어서 막말을 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누구의 탓이라고 보기보다는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문에 녹취됐던 내용들의 일부를 가져왔는데요. 상당히 좀 저게 초등학교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일까? 이건 결코 어른이 아이한테 했던 얘기가 아니고 나이가 어린 아이가 어른한테 했던 저 얘기들을 보면서 상당히 좀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한 4, 5년 전에 청년과 관련해서 청소년들한테 물었던 그런 서베이 조사입니다. 10억이 생긴다면 1년 정도 감옥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물음에 대해서 저렇게 학교급별로 저는 학생들이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나에게 내가 원하는 돈의 가치가 획득된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과연 어릴 때부터서 어떤 인생관과 또 삶의 가치를 갖고서 자신을 지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 성숙시켜 나가느냐와 관련해서 봤을 때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적어도 해방 이후에 빠른 속도로 고도의 경제 성장과 또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이룩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인간에게 중요한 정신적인 가치, 물질이 우리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는데 중요한 수단이긴 하지만 결코 함께 더불어서 무시해서는 안 되는 바로 인간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결국은 이 날이 갈수록 지금 1자녀 또는 2자녀, 요즘 또 젊은 세대 중에서는 결혼은 했지만 자녀를 갖지 않는 그런 경향도 많이 늘어가고 있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게 되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얘기를 또 많이 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동안에 어쨌든 키워내는 데에서의 고통, 또 공부시키는 데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차라리 안 키우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이제 심리에서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보여주고 있는 강점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기성세대들이 갖지 못하는 강점, 자유분방함, 자기의 주장이 뚜렷하던 거, 상당히 적극적이고
또 두려움 없이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상당히 높이 사야 되고 계속 키워줘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 반면에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전달해서는 안 되는 또 고쳐줘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상당 부분 자기만을 앞세우는 미 퍼스트 제너레이션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감각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감성적인 성향이 다양한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냉철한 이성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놓치고서 욕구 충동적으로 갔을 때 생기는 일탈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균형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역시 이 한국 사회에서 인성교육을 얘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하나의 원인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식 위주, 또 높은 그 수준의 또는 사회인들이 선호하는 좋은 대학을 먼저 가기 위한 그 과도한 입시 경쟁이 이 청소년들을 척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이들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뒤에서 좀 말씀드리려는 여러 가지 학교 폭력 문제랄지 사이버 폭력 문제도 결국은 상당 부분 이런 입시 위주의 과도한 그 경쟁이 낳은 부작용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다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우리가 인성교육 관련해서는 특별히 이제 사회 제도적인 측면, 또 그 교육 환경의 측면하고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요즘 보여주고 있는 청소년들에게서 우리는 많은 장점을 보면서 안타깝게도 그 아이들에게서 걱정스러운 부분을 많이 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머리는 총명하고 자기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상당히 개성적이지만, 함께 이것을 이렇게 더 높여주고 이러한 가치들을 더 지지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마음이 더 좀 따스하고 예의도 바르고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의식과 또는 그 배려의식에 강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부족하니까 결국은 대인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가까운 가족 간의 관계에서 그렇고, 또 학교의 친구도 그렇고, 또 남모르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부분이 원만치 못하니까 결국은 사회적인 일탈, 또 개인적으로 말하면 정신적인 어떤 그 분열,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총명한 머리와 부족한 예의 부족과 타인 배려가 합쳐지게 되면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잘못했어도 스스로 반성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문제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게 많이 꼬였습니다. 이게 이제 또 그 학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이 또 빗나가서 생기는 문제와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실은 그래서 제가 쭉 그 언론이나 여러 가지 관련되는 문건을 다 보니까 제대로 된 어른이 우리 사회에 없다, 또는 스승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의식 있는 많은 기성세대 분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서라도 뭔가를 이렇게 고쳐주려고 하더라도 이게 왜 남의 자식 왜 마음대로 당신이 개입하느냐 등등으로 해가지고 이런 말이 나와요.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내 자식은 물론이고 다른 아이들에게 뭔가 올바르게 그 어른으로서 교육을 시켜서 바르게 하려고 치면은 당신이 뭔데 훈계하느냐, 오히려 훈계하려면 목숨까지 걸어야 된다는 정도 나올 것이 우리 사회에 상당히 일그러진 자화상에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아까 우리 김 총장님께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우리는 다른 어떤 눈으로 보이고 또 구체적으로 뭔가 그 측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도 잘 드러나지 않고, 또 교육적으로도 크게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 인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뒷전에 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2015년도에 인성교육진흥법이라고 하는, 뭐 당시에도
법이 제정되었을 때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최초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만큼 그 한 인간의 올바른 인간됨의 교육이 절실했는가. 그것도 또 국가가 법으로까지 정해서 해야만 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 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좀 이제 보는 것은 교육부가 매년 이렇게 그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2018년도에 1차 조사 때 보게 되면 좀 이렇게 수치상 보게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 폭력의 피해 응답률이 좀 낮아지고 있어서 다행스러우긴 합니다. 다행스러우긴 한데 이제 그 안에 보게 되면 여전히 그 역시 비뚤어진 심성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자기보다 약자라고 생각될 수 있는 동료들이나 또는 후배들을 집요하게 괴롭히거나 힘들게 해가지고 그 선량한 다른 그 또래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아주 그 안타깝게는 목숨까지 잃는 현상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함께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보시겠고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제 요 내용들은 좀 전반적으로 보시라고 제가 좀 자세하게 데이터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학생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걱정스러운 물을 봤는데 이제 그러면 인성교육의 가장 최초의 그 기관이고 중요한 인성교육의 한 그 공간을 차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에서는 어떨까? 특히 그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 어떨까라고 했을 때 역시 억척스러움, 우리 자녀를 어떻게든지 나보다는 더 좋은 교육을 받아서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결국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들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칭찬받을 수 있는 좋은 것이면서도 그 과정 속에서 부모들이 균형된 시각을 갖지 못해서 나타나는 인성교육의 어떤 그 효과랄지 이런 것들을 반감시키는 것들이 바로 부모님들의 그 빗나간 자식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부모는 자녀에 있어서 진정한 에듀케이터가 돼야 되지 매니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지금 그 드라마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JTBC에서 방송되고 있는 그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장안의 화제인데요. 그게 바로 이제 최근에 0.1%의 수준에 든다라고 하는 강남권의 학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과 관련한 것을 이제 아주 드라마틱하게 엮어내는데 저는 이제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실제로 인터넷 자료를 찾아봤는데 정말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하는 것과 진비 없이 드라마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것 중에 자녀의 그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뭐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데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 하나로 주변 어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공부에 그 성적을 높이는 데 우선순위를 주다 보니까 나머지 인간 사회에서 함께 가꾸고 지켜나가야 될 소중한 가치들, 정직함, 공정함, 타인 배려, 타인 존중 이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하다못해 인간 사회에서 지켜야 될 가장 기초적인 규칙 준수라고 하는 것도 공부를 잘하고 성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마음이 아픈데요. 바로 우리 기성세대 중에서 특히 잘못된 부모로서의 자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인성교육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극복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아까도 제가 사회에서 어른들의 역할이 이 부모들이 내 자녀는 내가 책임지겠다. 뭐 약간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더라도 자녀들의 길을 죽이는 다른 어떠한 그 정당화된 행동도 용납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뭐 맘충이니 노키즈 존이니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학부모들의 과도한 또는 잘못된 교육열 자녀 사랑이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사분들 중에서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생활 지도가 더 힘들어서 주어져 있는
그 정년 기간을 못 채우거나 빨리 정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인성 교육을 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둘러싼 지금 우리들에게 그 놓여져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역시 인성교육은 말로만 하는 겉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인성교육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그 인식이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실력, 성적, 그다음에 높은 지위, 많은 돈, 또 파워 이런 것들은 뭐 우리뿐만 아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다들 갖고 싶고 또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올라가고 싶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그런 가치를 추구했느냐, 그게 정상적인 과정을 밟았느냐, 그리고 그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 생각해 보게 되면 좀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저는 이분의 얘기를 좀 먼저 소개를 하면서 가고 싶습니다. 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투자의 귀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미국 청소년들에게 이런 주제로 강연을 했을 때 나왔던 내용을 이렇게 조금 제가 옮겨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이 가장 투자하고 싶은 사람, 또 당신이 투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얘기해 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입장에서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이분이 봤을 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캐릭터, 그 사람의 버추, 즉 덕성이나 인격이라는 거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즉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상대방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 중에서도 뭐니 해도 바로 그 사람의 인품인데요.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거짓말 안 하고 남의 공을 정당하게 인정하고 또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독선적이지 않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그다음에 투자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왜 대학을 가고 왜 그토록 스트레스가 많은 그 경쟁 사회에서 성적을 올리려고 하느냐, 결국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단순한 어떤 스킬, 지식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필요한 것들이 바로 도덕지능, 도덕성 또는 인성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뽑아본 이 4개의 국내외적인 책들은 최근 10년 동안에 그 각 사회에서 인성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한 인간의 성공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삶 속에서도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요. 결국은 인성교육에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걸 증명해 주면 되지 않을까.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이제 어쨌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최소한 요즘으로 말하면 80평생에서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고 남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돈과 높은 지위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은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얼마만큼 당당하고 또 그 품위 있게 살았느냐, 그리고 그 품위와 당당함은 역시 그 사람의 인성에서부터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항상 손해볼까? 이게 지금 우리 청소년들, 특히 제가 하고 있는 도덕교육의 화두는 이겁니다. 저는 도덕교육에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정말 행복은 선하게 살면 될까요? 선하게 살았더니 바보 취급당하던데요, 항상 지쳐지고 인정도 안 받는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누구보다도 선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을 제대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그 실력자로서 뽑아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인성교육 그렇게 법으로 제정해까지 해도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회가 조금은 그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은 빗나간 데서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저는 인성이
도덕이 경쟁력이 되는 사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성교육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인성이 제대로 갖춰지면, 도덕성이 겸비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얘기고요. 인성교육에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품성과 능력인데, 이건 주로 이제 정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부분이고, 또는 학생들로부터서 이런 부분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타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자기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길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컴피턴스라는 말을 나오면서 2015 교육과정에서도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키워드로서 교육의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인성교육에서도 역량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는 감정의 조절 능력이고, 또 하나는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 인성교육의 중요한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역량과 관련해서 인성교육에서는 되게 사회성, 도덕성, 감성, 이런 것들의 조화로운 발달이고요. 앞으로 지금 말씀드릴 것을 보게 되면 되게 세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키워드가 될 텐데, 인성교육에서 강조될 것은 똑똑한 머리만이 아니다. 똑똑한 머리와 함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스스로 자기가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언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나 충동이 바로 타인과 나의 동등한 그런 인정, 그다음에 타인의 행복 추구와 나의 행복 추구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의 자기 관리, 또 타인 존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역시 인성교육진흥법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급 학교가 인성교육을 이제는 드러내놓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각급 학교는 학교 실정에 맞는 인성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그에 학교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요. 또 일정 기간 동안 평가를 통해서 확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매년 5년에 한 번씩 인성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비전을 수립해 가지고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현재는 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인성교육 종합계획 속에서의 플랜에 따라서 학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 인성교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한 사람 자기 자신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이제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세계 시민교육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만, 결코 우리 인성교육에서는 좁은 울타리, 한국 사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회 내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결국 지구 공동체 사회에서 국제 시민으로서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성품과 역량을 길러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의 역사적인 전통과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 또 세계 국가 속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가치 덕목을 이렇게 뽑아내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성교육과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런 것들 보게 되면 대개 이제 세 가지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자기 자신, 타인과의 관계, 또 공익적인 가치, 그다음에 나, 너, 우리됨, 이런 것을 이제 하자 그러는데, 결국 인성교육에서 키워드는 통합성이고 조화입니다. 그리고 균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합과 조화와 균형의 대상은 바로 스마트, 즉 지적인 청명함과 도덕적인 선함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한 개인적인 삶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에서의 일원으로서의 삶이 또 조화를 이루고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한 인간의 삶과 또 자연과의 관계가 조화와 통합과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또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조화와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어서, 인성교육의 키워드 중에서는 바로 다양성 인정이죠. 다양성 인정, 그 다음에 배려, 책임,
존중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이 부분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결국은 인성교육은 할 수가 없고, 인성교육이 활성화되거나 내실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건전한 민주 시민성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와 같은 이 조화와 균형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해야 되는 그런 주체들이 바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요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교 인성교육이 제대로 가기 위한 하나의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인성교육의 주체들이 다 있죠. 부모와 지역사회, 학교의 교사와 청소년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게 되면 교과교육 활동과 교과의 활동이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 체제에서 인성교육의 중요교과인 도덕과에서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그 논의와 탐구를 다른 교과에서 반복적으로 실천하고 체험하고 다시 올바르게 살기 위한 힘을 기르는 교과 교육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분위기와 사회 분위기, 가정에서의 어떤 교육이 학교 교육하고 일관되게 가는 그런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로서 이제 인성교육 실천의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성교육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만은 일종의 일관성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일관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인성교육이 필요한 초창기로부터서 마무리될 수 있는 적어도 초중등학교의 고등학교 교육까지의 일관성의 원리인데요. 그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학교급을 달리하더라도 가라는 얘기고, 그런 일관성의 원리는 학교의 교육과 가정의 교육이 불일치돼서는 안 된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를 인성교육의 어떤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가 무엇인지도 알려주고, 가정에서 역시 그런 학교 교육의 기조를 유지해 가면서 가르쳐야 되는 건데, 부모의 인성교육의 철학과 학교의 인성교육의 철학이 달라져 가지고 가정에 가서는 A를 강조받고 학교에 와서는 A와 좀 다른 것이 강조되게 되면 학생들은 헷갈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계신 학교 선생님들께서 좀 중요하게 인성교육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게 되면 학교 교육이 다 담당할 수 없는 영역에 인성교육의 파트너로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중요한 리소스랄지, 그 다음에 그 역량들을 결집해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학교 교육에서의 그것은 학생들에게 입장에서는 바로 머리의 냉철함과 마음의 따뜻함, 훈훈함, 그리고 열정,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로 연결지면서 실천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전략 또는 실천 방법들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최근에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해서 나옵니다만은 실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꾸 단기적 효과에 급급해 가지고서 하고 맙니다. 그리고 또 인성교육에 관련되는 담당 교사분들이 일정한 주기로 바뀌다 보게 되면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연결이 없다 보니까 매번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낭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긴 호흡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교장 선생님이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5년에 한 번씩 오시든 3년에 한 번씩 오시든 그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연속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일관되게 갈 수 있도록 하려고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학교 내에 인성교육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것들을 일관되게 할 수 있는 가칭 인성교육위원회, 저는 이제 인성교육 평가위원회라는 말을 좀 써봤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각급 학교의 인성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학생들의 요구, 학부모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잘 결집시켜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인성교육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또는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역시 학교만의 교육으로 인성교육의 효과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학교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만은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인성교육의 소중한 자원들을 어떻게 학교의 인성교육의 목표 달성에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바로 한 아이를 제대로 키워내는 데 있어서 온 마을의 에너지와 그 다음에 자원이 그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도 이 통합, 협력의 원리는 바로 각 교과관 선생님들의 지혜, 그리고 학교 교과와 교과 외 활동, 더 나아가서 가정, 사회와 연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저는 항상 이제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이 말이 마음에 와 닿고 제 오늘의 일관된 주제, 인성이 실력이고 인성이 제대로 갖춰져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언티스트 그러게 되면 다른 필요 없이 남들보다 독창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정작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이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캐릭터, 한 사람의 품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면서 오늘 저한테 주시는 시간 동안 인성교육 어떤 원리로 무엇에 초점을 두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